저는 종이책파였습니다. 책에 줄 긋고 메모하고 책장 넘기는 그 감각, 책이 주는 이 물성까지 독서의 일부라고 생각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북 리더기가 구매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검색해서 후기 보고 그러다 말고, 그걸 몇 달째 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에서 계속 멈추게 됐어요. 그런데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점점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책이 소장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전 이북 리더기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났고, 살 거면 하루라도 빨리 사서 쓰자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북 리더기가 필요한지, 산다면 많은 제품 중에 또 어떻게 좁혀나갈지, 독서 취향에 맞는 그런 기준을 세워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종이책을 좋아하니까 이북 리더기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그런데 아니었어요. 알아볼수록 종이책하고 전자책은 대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종이책 병렬 독서 하고 있는데요. 종이책 좋아하고 속독 좋아하고 병렬 독서 좋아하고, 그런데 제독까지 하는 책은 정말 손에 꼽아요. 제가 한 달에 들어가는 책값만 해도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내가 이 책을 꼭 종이책으로 소장해야 하는지, 그 판단도 책을 사서 다 읽고 나서야 알 수가 있어요. 책에 따라서는 후루룩 가볍게 읽히고 꽂힌 채로 다시는 보지 않게 되는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책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책이 부담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저처럼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북 리더기를 추천하는지, 추천한다면 어떤 제품이 좋았는지 스레드에 질문을 올려봤는데요. 수십 개의 댓글들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정리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장점이 정말 많고요. 이북 리더기를 쓴다고 해서 종이책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여전히 소장하고 싶어지는 그런 책들은 종이책으로 소장하고 읽어 나가게 될 거예요. 또 책 중에 그냥 가볍게 읽히는 책들, 제독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책들은 전자책으로 보면 되겠더라고요. 이건 저에겐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종이책으로 읽을 책과 전자책으로 읽을 책을 나누는 문제였습니다. 이 지점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는 이북 리더기를 살까 말까가 아니라 하루라도 더 읽자가 됐습니다. 아침에 읽는 책, 카페에서 읽는 책이 다르고 또 자기 전에 읽는 책이 다 다른 때가 많아요. 책 욕심이 많죠. 그리고 저는 여행도 좋아하고 또 여행지에서 책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여행지의 분위기나 기분에 맞춰서 읽고 싶은 책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종이책을 들고 다니니까 무게도 무게인데 읽고 싶은 책이 아니라 그냥 가져왔던 책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아쉬웠어요. 저의 독서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 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그 순간에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두면 더 자주 다양하게 책을 읽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앞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독서에 있어서 집중과 기록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이에요. 집중해서 책을 읽고 아주 짧게라도 기록을 남겨보는 거. 이제 결국 내용을 기억한다기보다 읽으며 생각을 남기는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책 여기저기에 남으면 기록하는 행위에 그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보기가 정말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자주 빌려보기도 하는데 도서관 책에는 표시를 못하니까 읽으면서도 이걸 100%내 걸로 소화하지 못하는 느낌이 항상 좀 아쉬웠습니다. 이북 리더기를 사용하면 책에서 남기고 싶은 문장들이 밑줄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수집이 됩니다. 읽는 순간부터 기록이 쌓이는 그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실제 사용을 하면서 더 좀 자세히 다뤄보고 싶은데 일단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이북 리더기를 활용해서 독서를 하는 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일상에
책이 더 깊이 들어오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북 리더기를 드리고 책을 더 많이 읽기로 했다는 분들의 후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려고 보니까 모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르다가 점점 더 복잡해졌는데요. 이 상태로는 또 몇 달 고민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추리기 위한 기준을 좀 세워봤고, 고민해서 하나씩 제외를 해나갔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전자책을 읽는 그 옵션은 저에게선 제외됐습니다. 읽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읽는 게 지갑을 지키는 일이긴 한데, 저한테는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단점은 집중. 읽다가 카톡 오고 각종 알림 뜰 거고 또 알고리즘에 끌려가고 집중이 안 된다는 후기들도 많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책 읽다가 그런 걸 확인할 확률이 높아져 버리니까요. 저는 집중해서 오래 읽고 싶기 때문에 이 단점은 너무 컸습니다. 또 두 번째 단점은 눈의 피로도인데요. 저는 책을 한번 읽으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잡고 있을 때도 많고 일정이 될 때는 거의 하루 종일도 읽기 때문에 눈의 편안함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북 리더기가 최대한 종이에 가깝게 구현이 돼서 눈의 피로도를 낮춘 제품이기 때문에 눈이 훨씬 편안하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처럼 독서 좋아하고 책 사랑하는 분들한테는 건강한 눈으로 오래오래 책을 읽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 눈이 편안해야 꾸준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펙 비교는 제 나름의 이제 기준선을 넘어가면 취향의 영역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램이나 CPU,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런 사양들이 요즘은 다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준선만 잡았습니다. 배터리는 2000mAh 이상이면 하루에 2시간 정도 이내로 읽으면 일주일에 한 번 충전 생각하면 되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고요. 해상도는 300 ppi 이상,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 사양은 이 정도로 기준을 잡고 끝냈습니다. 이북 리더기는 최근 몇 년간 많이 보기 좋아졌고, 나름의 제 기준을 통과하면 이북 리더기는 나는 어떻게 읽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설탕 액정?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이북 리더기 액정이 약하다는 후기는 여전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는 어떤 제품을 사든 좀 조심해서 써야 하는 기기인 건 분명하니까 케이스나 스트랩 같은 거 잘 활용해서 보완해 나가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좀 잡고 제 취향에 맞게 추려보니까 4개의 이북 리더기가 후보로 남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말 각자의 일상과 독서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하는 영역인데요. 오닉스 8만은 어디서든 읽고 언제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짧은 시간 활용해서 독서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요. 작고 가볍고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양면성이 있어서 가로폭이 좁은 만큼 줄바꿈이 많아져요. 한 줄에 읽히던 문장이 2줄이 되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만큼 읽느라 눈이 좀 바빠지겠죠. 저는 종이책을 오래 좋아한 사람이라 이게 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팔마 후기도 워낙 좋고 또 팔마를 사야 낫는다는 팔마병도 있고 단점이라면 좀 많이 비싼 가격? 그래도 이동이 많거나 짧게 자주 읽어야 하는 분들께는 확실히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닉스 포크6 이 제품은 다른 세 개의 제품들보다 가격이 워낙 좋아서 가성비 템인데요. 6인치여서 상대적으로 이제 뒤에 보여드릴 7인치보다는 휴대성이 좋아요. 대신 물리키가 없습니다. 물리키가 없는 대신에 그 감각이 이제 필요한 분들은 리모컨 같은 걸로 보완해서 활용들 하시더라고요. 이 제품은 일단 시장용으로 사용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입문용으로 좀 괜찮은 호구였습니다. 이북 리더기들 알아보다가 물리키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저는 이제 책장을 넘기는 맛에 읽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페이지를 손끝으로 넘기는
그 작은 동작이 저는 독서의 리듬을 만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북 리더기에서는 그 역할을 물리키가 좀 대신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리키가 있는 모델을 좀 더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성능보다 취향의 영역에 가까운데요. 이 물리키 있는 모델 중에 책과 비슷한 사이즈로 사면 종이책과 전자책 같이 병행할 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았어요. 이 기준으로 모델 두 개를 골라봤는데요. 크레마 팔레트와 오닉스 고 세븐. 후기들 보면 크레마 팔레트가 전자잉크랑 사이즈 때문에 종이책과 가장 가깝게 구현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제가 스레드에 이북 리더기 추천 받았을 때 제일 많이 언급해 주신 제품이기도 했고요. 오닉스 고 세븐은 물리 버튼과 7인치인 건 크레마 팔레트와 동일한데요. 크레마 팔레트가 종이책을 읽던 사람의 전자책 전환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오닉스 고 세븐은 더 디지털 도구로 넘어가는 느낌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밀리의 서재나 리디, PDF 이런 걸 다양하게 즐긴다거나 여러 앱을 깔아서 이것저것 세팅해서 써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오닉스 고 세븐이 더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가 고려하고 있는 제품은 이렇게 4개로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저의 취향에 맞춰서 저도 2개 정도로 지금 추려지고 있어요. 이제 리더기를 사고 나면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한데 플랫폼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각자의 책 취향과 통신사 할인 같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무난하게 많이들 보시는 게 예스24와 밀리의 서재 같은데 크레마는 예스24 크레마 클럽을 사용하는 게 좀 편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리고 60일간 무료 구독권을 주고 있고요. 큐레이션이 좀 더 다양한 건 밀리의 서재. 웹소설 같은 특정 장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리디를 많이 이용하시고 또 전문적이거나 학습용 서적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교보문고 세미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북 리더기를 사게 되면 전자도서관 활용으로 무료책을 보는 방법도 있어서 이 부분도 이후에 리더기 선택해서 잘 활용하게 되면 그때 또 영상으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북 리더기 고르는 과정은 단순한 기기를 비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 독서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북 리더기를 산다고 종이책을 이제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는 책을 읽는 방식이 하나 더 추가되는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북 리더기 고민 중이시라면 나는 어떤 독서를 하고 있고 또 하고 싶은 사람인지 먼저 생각해 보시면 결정이 좀 더 수월해질 거예요. 이북 리더기 사용 후기나 추천, 비추천, 다양한 후기들 같이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